네, 없어서 못 파는 비만 치료제, 주식도 없어서 못 산다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릴리 이런 비만 관련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 겨울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살이 자꾸 쪄가지고 고민이 되거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커질 수밖에, 그리고 이미 커져 있고 앞으로 가장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른 데는 새로운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네, 노보노디스크가 사실상 이제 비만 시장을 현재로서 일라이릴리와 함께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그쵸? 회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뛰어나게 나왔지만 사실 이제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직접 CDMO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오. 인수를 해서 향후 이제 생산량을 전폭적으로 늘려서 수요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 일단 주가 측면에서 핫하게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 여름과 1년 전과 비교했었을 때 거의 80% 육박하는 주가 상승률, 최근에 118달러 선까지 올랐죠. 이런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호응에 화답한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최근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역시 당뇨병 부분,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그쵸. 이게 말에 소문에 그친 게 아니었구나. 실적으로도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일라일릴리도 밤사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파운드 관련해서는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고혈압에도 굉장히 또 효용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전해지면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내일 앞두고 있죠. 좋겠죠? 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라일릴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등 제약사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선반영에 대한 이슈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릴리를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포워드 PER 기준으로 3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배 정도, 지금 현재 PER이 70배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포워드 역시도 50배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비만약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매 치료제라고 불리는 그런 신약에 대해서도 지금 FDA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노보노디스크의 M&A 소식도 있었지만 일단 지금 FDA에서 또 다른 승인이 나왔습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용량을 조절한 제파운드를 출시한다라는 부분이 또 승인이 되면서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거의 이제 그 만병통치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분비 계통에서 신장이라든지 당뇨, 신질환, 심장질환 이런 부분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는 심근경색이라든지 고혈압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에 관련된 혹은 비만이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성인병에 적용을 해봤더니 다들 효과가 좋아지더라.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살 빼야 된다. 살 빼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데 주사 맞고 살이 빠지니까 진짜 건강해졌다더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다이어트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건강 관리로서 이 약물이 꼭 필요한 제품이다라고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만이라는 거는 겪어보신 분들도 알겠고 저도 이제 집에 제 동생이 덩치가 워낙에 커가지고 항상 살 빼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살이 찌면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병들이 생겨요. 그럼 살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이 병들이 많이 좋아지겠죠. 없어진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장. 미국은 많이 얘기를 하고 지금 유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면은 또 약간은 고개가 갸웃하게 됩니다. 이걸 또 우리나라랑 연결 지으면은 관련한 기업들 얘기 항상 하긴 하잖아요. 어떤 기업에 가장 수혜가 예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결국 GLP-1이라고 하는 이 약물 자체의 효과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병증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용량 조절만으로도 약 기름을 바꿔서 지금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또 하나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제 나왔던 약들은 주사제 형태로 투여하는 것이라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입장이었지만 네.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릴리 쪽에서 먹는 약으로 이제 제형을 바꾸면서 오히려 더 확산되고 가격도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모든 제약사들이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소형 제약사들 말고 소위 좀 규모가 있는 모든 제약사들이 소위 이 GLP-1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 실험들은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업체가 뭐 해외 쪽으로 가긴 힘들고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임상 3상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지금 이 효과가 조금 전 언급되었던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뭐 마운자로 제파운드 정도 수준의 효과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치료제가 임상 3상을 통과해서 거의 제품화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가장 앞서 있는 것은 한미약품, 뭐 뒤를 이어서 동아이스티 같은 여러 국내 대형 제약사들도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는 모두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현실화 과정에선 한미약품이 작년 말부터 소위 대장주로 계속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그런데 올해 주가를 보면은 작년 고점 대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밀려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여서 그런지 왜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시장의 메인 이벤트와는 좀 많이 괴리가 있는 종목이죠. 지금 시장의 메인 이벤트는 누가 뭐래도 소위 저평가 종목이 재평가받는 것이 메인 이벤트인데 이 종목은 제약주 중에서도 비교적 밸류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여러 밸류 체인들,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R&D 파이프라인들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도 비교적 밸류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또 이 OCI 쪽과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다 보니 그와 관련된 주가 변동성이 펀더멘탈보다는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인 건 맞고요. 그렇지만 올해 그 관련된 모멘텀이 현실화된다면 뭐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올해 가장 주목하는 제약주이기도 하고 네. 주가 조정이 깊어진다면 도망갈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관심 가져야 될 자리가 아닌가. 기본 실적이 없어질 리가 없고 그다음에 이런 신약 모멘텀이 붙을 경우에는 작년의 유한양행의 경우와 비슷한 어떤 사례로 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제 본업에서 충실한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어쨌든 실적이 찍히는 대형 제약사 중에 하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 반대로 한미약품은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 밀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초에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창한 교수님, 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주가 탄력이 좋은 걸까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뭐 수급 특징주나 이런 데서도 계속 좀 강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네.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런 의약품 시장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치매라든지 이런 뭐 비만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이런 시장들이 확대가 되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좀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또 작년에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다 좀 실적이 부진할 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나홀로 좀 약진을 했었던 과거 이런 실적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매력도도 있는 상황이고 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1공장부터 4공장까지 가동률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또 5공장부터 8공장까지 확장을 또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제 드래곤이 또 제드래곤. 네, 또 예. 피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쵸, 뭐 그쵸. 사실 뭐 전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바이오 쪽을 장투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도 사실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뭐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네. 고민이 되는 게 조금 떨어진 그래도 여전히 매력 있는 한미약품을 살까 네. 아니면 계속해서 기대되고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조금 회복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까 싶었을 때는 하창원 교수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도 삼바가 더 낫다라고 오. 봅니다. 왜냐하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네. 이슈가 있어서 한번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밑바닥에서 이런 좀 저평가가 되고 있어서 못 움직였던 종목과 네. 한번 이슈가 있어서
있어서 좀 급등이 나왔으면 종목은 정말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올라간 물량이 반드시 물량으로 해소되는 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선별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삼바가 상당히 좀 강력한 그런 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경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에 있는 우시엔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시바이오 우리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직접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선택했던 기업이죠.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바이오 딱 집어서 우시엔텍 같은 경우를 규제하겠다라는 법안이 현재 지금 뭐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전부터도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최대 경쟁자가 이제 좀 침몰하게 된다 혹은 규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반사수혜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 CDMO 시장에서 삼바처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리고는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만큼의 뭔가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기업은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제가 지금 종목을 쭉 눌러봤더니 그 PBR이 1배 미만인 종목들이 몇 개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언급했었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배고 한미약품은 4배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뭐 저 PBR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동아인스티가 지금 1배가 안 되고요. 삼진제약도 0.9배 정도밖에 안 되고 좀 이렇게 PBR이 낮은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근데 또 막상 PBR만 낮다고 해서 이거 종목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PBR도 낮고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제약바이오주 어떻게 이렇게 좀 더불어서 선택할 만한 게 있나요? 저는 뭐 사실 제약바이오에서. 상반기 쪽에서는 좀 실적이 그냥 진짜 좋은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이 넘어가서 뭐 분기 이런 결산 실적이라든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부터 이슈나 모멘텀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실적이 좋은 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저 그러니까 PBR이 낮은 걸로 이미 주가가 움직이는 기간은 또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얼마나 이 ROE를 바탕으로 뭔가 환원 정책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당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한다거나 그런 이력들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네.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이야기 비만 치료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고수입니다. 한미약품 종근당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해보자. 손석우 고수, 비만은 올해도 핫템이다. 근데 주가는 너무 오르지 않았나? 라고 의견을 남겼고요. 하창원 고수는 수요가 많으면 공급도 늘어나는 법. CDMO 업체를 확인해보자. 테이버 고수, 아무거나 골라. 이게 바로 만병통치약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보시죠.